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2월 17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시장 같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도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잘 얻어내고 이번 주 증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조금 빨리 찍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녁에 미국장은 휴장을 합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로 대통령님의 날로 본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더 끝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본장이 넘어가면 요즘 시장이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 판단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휴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좀 더 빠르게 승부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르게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는 개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2600포인트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 불협화음이 분명히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 두려운 상태, 좀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사실 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미 증시의 강세를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국내 증시인데, 국내 증시가 작년 거의 4분기를 물 말아 먹었습니다. 지난 4분기를 거의 물을 말아 먹어서 박스권 상태, 또 하향권 박스권 상태, 하락 조정을 하면서 계속 박스 조정을 받는 증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실 트럼프 관세가 실행되면서 국내 증시에 두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투자들이 그에 따른 우려감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소멸을 시키면서, 소멸됐다기보다는 그냥 그저 그렇구나 정도로 넘기면서 국내 증시가 2600포인트를 보고 있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면 사실 그동안 미국 쪽에 집약됐고 집중되었던 투자 자금들이 미국 이외의 국가들로 분산 투자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의 분산화라는 긍정적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유동성의 분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동안은 좀 집약적으로 미국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줬다고 하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로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최근에 금 가격이 다시 랠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금 가격이 다시 랠리를 펼치면서 신고가 가격을 다시 한번 터치업을 해줬어요. 최근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랠리를 펼쳤다는 측면,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평 고점을 강하게 넘겼다는 측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결국 그 자산이 분산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로지 기술주만 간다, 오로지 미국의 빅테크만 간다, 미국의 M7만 간다의 관점에서 자금의 다방면적인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볼 때 긍정적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시장 상태는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부터가 관건이라고 보여지죠. 자, 그러면 간밤에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시장 설명 이어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37%, 165포인트가 조정을 받고 마감을 했고, 나스닥 주가는 0.41%, 81포인트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0.01%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여전히 좀 기술주의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적인 측면은 없어요. 골드와 우리나라 장과 일본, 중국 이런 장들처럼 추세적인 장의 형태는 없고 박스권 형태에서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생주가 지금 뻗어나가는 거 보십시오. 골드와 비슷하게 뻗어나가고 있죠.
홍콩 마찬가지죠. 상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에 좀 집약됐던 자금들의 집중도가 좀 다른 국가들로 또 다른 상품들로 다방면으로 분산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장을 접근할 때 관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최근에 제 매매 영상을 계속 보시면 영상을 안 올려드렸던 게 아니죠, 그동안. 왜냐하면 새벽에 끝났던 날이 많고 밤에 끝났던 날이 많아서 그 다음날 다시 편집하고 올려드리면 좀 타이밍이 많이 늦어서 안 올려드린 경우가 많았는데, 뭐 계속해서 뭐 제 수익률 일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의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좀 제가 매매 타이밍이 좀 빨라요. 일찍 끝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매매를 일찍 잡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장의 성격이 주간에 조금 조정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초저녁에 조정을 좀 받고 장 후반부의 밴드를 좀 다시 살리는 형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추세가 뻗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박스권 상태에서 이젠 겨우 벗어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주가의 레벨이 박스권 레벨에서 등락을 주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추세를 뻗어나가고 있을 때, 꼭 작년 말 같죠. 나스닥이 계속 뻗어나갈 때 다른 국가들이 힘을 못 쓰고, 다른 나라 얘기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만 봐도 거의 피죽도 못 먹은 애 마냥 박스권을 취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 초반, 개장 전에 조정을 받고 장 후반부에 주가를 좀 땡기는 그러한 구조를 가져가면서 랠리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자금이 편성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금이 좀 다방면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집중되는 시간이 본장에 좀 집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날로 미국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승부를 보기보다는 수익률이 평상시보다 조금 작더라도, 초반에 빨리 치고 빠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세 정책이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학위를 그쪽으로 받은 사람도 아니라 제가 거기에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게 웃기죠. 지금 TV 보면 다들 정치 전문가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대신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엔드가 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쓰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종결시켜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잘 되새겨 보셔야 되는데, 시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냐면, 해당 부분에 대한 날짜가 도래를 할 때 또 그 부분에 대한 시한 연장, 이걸 대부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상원 하원을 기다릴 때 거의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 기일이 조금 오바돼서 협상이 타결되거든요. 협상이 타결돼서 증시가 안정을 갖고 그 전까지 증시가 좀 흔히 말해서 빌빌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적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엔드를 해준 게 없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시장에 터질 수 있는 내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장에는 그 기한을 미뤘다는 측면 때문에 안도감을 찾는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꼴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증시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구사를 할 때 우리는 매매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정치 전문가들이 아니고 매매자들이거든요. 매매자라는 것은 발생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매매자들 입장에서는 맹신을 하기보다는 그 불확실성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매매 형태를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좀 짧을수록 좋고 박스권 전략이 조금 더 난데, 문제는 박스가 지난주 금요일날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박스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하고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박스가 열려버린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중요했던 포인트는 그 박스권을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별표 구간을 잡느냐 못 잡느냐였는데 결과적으로 도전을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 돌파를 인정해주는 게 1번이고,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원웨이 추세를 달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눌렸다 가는 형상을 많이 보여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스가 열려있기 때문에 고가를 또 랠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 조정에 대해서 열어두는 그런 매매 전략을 펼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조금 대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난 CPI와 PPI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문제는 실질적으로 확인 서살이 되지 않았지만 무역 관세가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 하나로 CPI와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레짐작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인플레에 대한 부담의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플레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증시는 영향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융정책은 앞서 파월 연준 의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정책적으로 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결국은 강경한 발언을 했을 때 시장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충격, 이런 부분들을 염두한 전략이 필요한 국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수익을 매일 내고 있지만 시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차분히 가다가 분명히 정책적으로 조금만 흔히 말해서 벗어나는 발언이 나오면 바로 충격을 받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전혀 쉬운 상태라고 좀 보여지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꽤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구간을 어떻게 잘 풀어갈지 같이 한번 연구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이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미국 본장이 휴장을 합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조기에 빠르게 마감하면서 다음 장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승왕 송 대표였습니다.